박수 이렇게 공격적이야. 되게 막 팍 꽂히는 소리다. 자, 여기는 지금 서울역 앞인데 두 개가 보이는데 제가 자주 사용했던 서울역은 이 앞 보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곳이죠. 그때 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가 없던 것 같아요. 땅만 보고 걸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건 들어와서 오른쪽이었나? 그때는 열차 티켓을 끊고 어떻게 탔었지? 탔던 건 기억이 안 나네. 당시에 역에서 무속인 분들하고 막 밤새고 그랬다시더라고요. 이런 이 공간이었을 것 같은데 지상. 기동 옆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첫 차 타려고 나갔던 그 길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옛날이라. 아, 나가면 바로 여기구나. 아, 맞아요. 복잡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딱 나가면 바로 기차를 탔던 거는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았어 항상. 그래서 건축의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항상 너무 많았고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어서 사실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도 좀 부끄러울 때라서 똑바로 보고 걷지도 않았어. 아니 그 노숙인 분들하고 저 대합실에서 밤새실 때 뭐 하셨어요? 앉아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쵸. 첫 차 될 때까지. 핸드폰도 없잖아. 없죠. 무서웠어. 새벽 되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빠지고 그때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교복 입고 있는데 넌 학생이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 막 이러길래 집에 가려고 있는 건데요. 혹시 모르니까 주먹 꽉 쥐고. 그냥 아예 전시관이네요 여기는. 이제 이게 바꿨죠. 지금은 문화역 서울역 이런. 하긴 난 그냥 서울역을 서울 건축 그대로 딱 놔뒀던 것도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지만. 아, 그런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지역에서 다니는 연습생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방인데 저처럼 꾸준히 나왔던 연습생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 연습생들도 그때 당시 좀 이게 달랐어요. 저처럼 좀 꾸준히 나가는 애들이 있었고 진짜 뭐 가끔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가끔 윤호랑 내려갔죠 같이. 걔 강주였으니까 윤호랑 가끔 내려갔고 거의 혼자 다녔어요. 네. 그때 당시 그냥 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연습 안 나가면 불안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불안함. 난 또 가계약자였고 막 맨 처음에는. 그리고 뭔가 회사 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언젠간 데뷔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진짜. 숫기도 없었고 말이 진짜 없었어요. 말이 진짜 없었고 그냥 보이지 않는 보일 듯 말 듯 했던 연습생. 되게 고지식했고. 데뷔 안 됐으면 뭐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죠. 와,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던가. 난 그때 당시는 SM에서 데뷔하지 않는 이상 굳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회사로 급턴해서 데뷔했겠죠. 그랬으면 예세를 지금 못하고 있겠죠.
아 그리고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아 그냥 맨날 서서 갔어. 그리고 옛날에는 기차가 입석도 있었어요. 그때는 비둘기고 이런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야? 비둘기호는 뭐지? 들어본 적도 없고. 통일호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비둘기호는 완전 느린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거의 무궁화호 아니면 새마을호? 지금도 있나? 무궁화호랑 새마을호? 있어요. 와 진짜 느리지 않아요? 엄청 느리잖아. 한 40km 달리지 않나? 40, 50km 아닌가? 새마을호가 80. 아니야. 새마을호가 훨씬 빨랐어. 안 타본 느낌 확 나네. 무궁화호 같은 경우가 훨씬 쌌고 새마을호 비싸서 못 탔어. 근데 새마을호도 내가 알기로는 80km로 알고 있어. 무궁화호는 내가 봤을 때 5, 60km야. 내 기억력은 절대 틀리지 않아. 난 내가 태어나서 나보다 기억력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 ChatGPT한테 물어봐야겠어. 2000년 초반 기차 무궁화호 속도 알려줘. 80에서 100. 새마을호 속도 알려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2000년대 초반이라고. 체감상 달리기로 따라잡을 것 같았는데 엄청 느렸거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기차칸 중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어요. 아 갑자기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아무튼 그때는 기차칸 사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거든. 되게 느렸어. 이게 지나가던 아저씨가 어려 보이니까 너 몇 살이냐? 저 20살인데요. 야 고생 많다. 맥주 사주고. 다 성공하려고 서울역으로 올라오고 그런 건데 서울역을 오간 사람들 중에 오빠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 아닐까? 그건 아니겠죠. 천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탑10 안에 들이지 않을까. 근데 그 아버님이 사셨다던 말이 초등학교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네.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나랑 가장 다른 부분. 나는 좀 추억하는 걸 좋아하고 아빠는 지나간 것들을 왜 생각하냐. 성향은 저희 할아버지랑 닮았대요. 할아버지가 완전 예술 쪽으로 되게 테이프가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팝송에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맨날 음악 들으시고 혼자서 아침에 조조 영화 보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고 미남이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가장 부러웠던 게 할아버지의 체구가 손이 제 2배 많았대요. 엄청 덩치가 좋으셨고 아쉽죠. 기억이 없어서 정말 좋아했었을 거라고 항상 고모들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손기정님께서 마라톤 아 알죠. 그분이 여기 양정 고등고등학교 일제강점기 때 여기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마라톤 했었어요. 아니 그 장거리 달리기 운동 했었어요. 선수로. 와 근데 여기 되게 깨끗하게 잘 해놨다. 고등학교가 이렇게 좋다고? 근데 아빠는 마라톤은 아니었고 중장거리 선수로 고등학교 2학년인가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까지도 마라톤 대회를 난 진짜 어릴 때 이해가 안 갔어요. 2시간 동안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만 보는 거야. 나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재룡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한기, 불운의 2인자 김한기. 어깨너머로 보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보면 관심을 좀 가지면 끝까지 가는 편이라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죠. 여기 계시는 뭐 홍기정 선생님 정말 힘들었던 시대에 베를린 마라톤이죠. 우승했었고 금메달을 메달았지만 애국가가 나오지 못했던 그 한
대단한 거죠. 진짜 사실 42.19km를 완주를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1등 한 거니까. 그때 동메달도 한국 사람 남승용 선생님께서 받으셨을 거. 맞아. 그러니까 금메달만 딴 게 아니야. 동메달도 땄어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불과 2분 차이로 너무 금메달만 기억하는 현실이잖아. 근데 동메달도 땄어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신발 말도 안 됐다. 발바닥 진짜 아팠겠다. 평발이었으면 못 뛰셨을 거야. 제가 약간 평발이거든요. 요즘에 그 평발에 좋은 깔창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꼈어요 지금. 그래서 발바닥이 아파. 이거 딱 잡아주는 자세 좋아졌죠. 모다리신 분들도 다리가 펴지고. 내 키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제가 77인데 이제 이걸로 교정 딱 잡히면 79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붙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마지막 성화봉송자셨던 걸로 나 알고 있거든. 맞아. 마지막 그 성화봉송자셨어. 같은 그 성화봉송자로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을 했던 저로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내가 들었던 거랑 너무 무게감이 달라 보여. 오케이, 마라톤 얘기도 다 뽑았다. 제가 잡지식이 많아요. 뭐 스포츠, 야구 빼곤 뭐 다 차고 있으니까. 야구에 관심이 없어. 어릴 때 아빠랑 야구장 한번 갔었는데 하루에 2번 하는 경기를 봤어요. 더블 헤더 경기를 나 어릴 때 아빠랑 간 거야. 나는 규칙도 모르지, 아무것도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 너무 지루한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밤까지 경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 야구가 나한테는 호감이 아니게 됐어. 내가 어릴 때니까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야. 치킨이 있었겠어요? 90년대 초반인데? 여기 90년대생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지루했었어. 그때 이후로 나 야구는 혀를 내둘렀어. 박수도 이렇게 공격적이야. 되게 막 팍 꽂히는 소리다. 빨개졌어 얼굴. 장난. 근데 좀 꽂히는 소리긴 했어. 놀랬네. 방어적으로 쳐요. 공기반 소리반. 여기 약간 나고야 콘서트 하면 갔던 장어 덮밥집이랑 되게 비슷하다. 아무튼 여긴 지금 청파동이고 숙대 앞이라고 합니다. 숙대. 여기가 100년 된 집이라고 그랬나? 근데 진짜 되게 일본식이에요. 내가 가는 그 장어덮밥집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서해역에 쌀 스타를 가는 장소였어요. 청파동에 장사오가 엄청 많대요. 일본인들 등산객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제가 남았잖아요. 그랬는데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이제 어르신이 이 집을 사서 여기서 증조 할머니부터 해서 11명이 이 집에서 지금 여기 카페 사장님이 증조 할머니랑 같이 이 집에서 살아서 결국은 카페 하시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집 들어와 보냐. 우리 때는 회사가
좀 한정적이었고 워낙 SM이 압도였고 나도 내가 그때 오디션 봤을 때 2만 명 넘게 왔으니까 내가 데뷔한 사람은 나랑 한 명 더, 2명이었고 결국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데뷔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꿈을 쫓는 거 자체가 악몽도 있었지만 내 안에서 항상 좋은 향이 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을 쫓아서 꿈을 그렸던 것 같아요. 결국 나는 그 꿈을 잡았던 것 같고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순간들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서울역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내 안에 꿈꿔왔던 그 모든 그 안에 꿈꿔왔던 그런 저 아까 박수부터 자꾸 집중이 안 되네. 아무튼 그때 뭐라고 하려고 했지 내가? 갑자기 날아가서 기억이 집중이 깨졌어. 아무튼 그때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진짜 기억이 안 나. 20주년 됐지만 나는 사실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어. 그래서 난 아직도 꿈꾸는 사람이고 꿈꾸는 게 많이 있고 진짜 좀 오래오래 해먹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저도 근데 오래오래 하려면 그만큼은 대가가 필요하다. 잘해야 된다. 결론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과 비견됐을 때 오래 했을 때도 여전히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까부터 자꾸 얘기했던 꿈은 필요하다. 사실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멈춰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많이 느끼고 있고 나도 계속 고민하고 멈춰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오래 했다고 해서 존중받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은 내 몫이다. 존중받으려면 잘해야 된다.